음변동, 추가 탈락, 첨가, 교체. 얘는 무조건 나와요. 얘가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 외 나머지들은 이제 뭐냐면 자원모음들의 이제 체계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물어본 건데 발음법이죠. 그게 통상적으로 의문에 관한 거의 기본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써있죠. 의문이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이다 라고 해서 최소의 의미 변별 단위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하나씩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볼 때 달, 딸, 탈 그러면 디귿, 쌍디귿, 티읕 이 하나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발, 벌, 불도 아, 어, 우 하나씩의 차이가 있는 거죠. 말과 말은 단어 자체의 모양은 똑같아요. 단 뭐가 달라요? 길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냐면 그거를 가지고 볼 때 이런 달하고 딸 이런 것들을 갖고 예를 들면 하나씩 이렇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 자체가 달라지는 거를 이렇게 분절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절음문은 말 그대로 뭐냐면 단어 자체가 모양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맨 마지막에 올 때 이렇게 말이 있고 말이 있는데 하나만 이렇게 길어져. 이런 거를 통상적으로 비분절 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분절은 모양 자체는 똑같은데 단어 자체가 길이가 다르거나 아니면은 끝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때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비분절에 속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밥 먹었어. 그럼 자기 밥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밥 먹었어? 끝을 올리면 물어보는 거잖아. 밥 먹었는지. 그것도 비분절이 돼요. 그래서 분절 비분절을 배우는 거지 실제로 의문이나 무엇인가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근데 비분절과 이런 것들은 가끔 나와요. 내신에서도 어떤 걸 길게 하고 어떤 걸 짧게 하느냐는 안 나와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특정점이 몇 개 외워야 되는데 이게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이거 낸다라고 얘기하면 나오는데 그런 얘기 안 하면 이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밑에 이번에 보면 나오죠. 의문의 종류는. 그래서 분절과 비분절 나눈다. 해서 분절 의문이란 자음과 모음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비분절 의문은 음장이나 억양이라고 해서 음장은 다른 말은 소리의 길이. 그래서 모음의 길고 짧음에 따라 단어의 뜻을 구별해준다. 또는 억양, 방금처럼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되는 거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만약에 비분절을 낼 거면 상황을 줘야 돼요. 말 그대로 끝을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건지 유지하는 건지 내리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상황을 주고 움직이겠죠. 안 그러면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 밑에 음절 이라고 나오기 전에 어딜 보냐면 왼쪽에 맨 위에 최소대립상을 나오세요. 이런 말 나오죠. 최소대립상이란 단어를 구성하고 나머지 요소는 모두 같고 오직 하나의 소리로 인해서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 그래서 최소대립상으로 만들어보면서 의문 자체를 추출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나오죠. 찰과 쌀은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요소는 모두 같고 시옷과 쌍시옷으로 인해서 단어의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으로 시옷과 쌍시옷이 최소대립상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두 개의 음은 시옷과 쌍시옷을 추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험에서 이거는 지금 하나씩밖에 안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게 하나가 아니라 한 6개에서 8개 정도 단어를 보기에 보여줘요. 그리고 알아서 우리한테 최소대립상이 되는 것끼리 묶어서 차이가 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개를 묶어서 자음끼리 다른 거냐, 모음끼리 다른 거냐. 그러면 자음끼리 같은 것끼리 묶어놓고 모음끼리 같은 것끼리, 그러니까 다른 것끼리 묶어놓고 해서 분화되는 거. 이런 건 이제 뒤에서 실제 기출문제 보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험 중간에 의문 정도 끝나면 중간평가 한 번 정도 보긴 할게요. 근데 지금 기출문제만 이건 집어넣은 건데 1, 2, 3만 넣은 건데 나중에 보는 중간평가는 문제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현재 1등급이야 국어가 그러면 쉬워요. 작년 애들 기준에서 1등급 애들은 뭐 별거 없네 라고 하는데 3등급 정도면 80점 나오기 힘든 그 정도 문제를 한 번 정도 볼 겁니다. 중간평가 조금 어려운 거 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음성과 음문 이건 안 봐도 돼요. 이건 처음에 안 나오고 밑에 음장 이런 것도 쭉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른쪽에 음절로 넘어오세요. 자, 음절이란 발음할 때 한 번에 소리낼 수 있는 단위라고 얘기하고 또는 음운이 모여서 이루어진 소리의 결합체이다. 그래서 최소의 발음 단위이다. 그래서 음절은 이번에 나오죠. 표기가 아닌 발음 기준 섞는다. 이건 반드시 발표. 그래서 예를 보면 이 글자가 나오잖아요. 한문이라고. 그러면 실제로 음절이 두 개잖아 이거. 하지만 이거는 음절이 항하고 문하고 이렇게 된 두 개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발음 자체가 연결될 때 글자의
수하고 발음의 수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번은 기억해야 돼요. 음절이라는 거는 글자 수를 기본으로 하지만 그 글자 안에서 보면 발음 자체가 길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밑에 볼 때 한 자체가 음절이 나오는 건 맞지만 학이 음절이다 나오는 거는 이럴 때만 이거죠. 이렇게 한 글자일 땐 당연히 이렇게 나오니까 이럴 땐 얘가 음절이지만 이럴 땐 얘가 음절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발음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시험에서 이거 매듭자리 이런 거는 안 나와요. 잘. 거의. 근데 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그게 음절 구조. 중성 자체가 단독으로 오거나 초성 또는 중성이 오거나 중성 또는 종성이 오거나 초성 또는 중성 또는 종성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뭐냐면 말 그대로 음절이라는 거는 이렇게 자음 하나만 가지고는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애들이 물어보는 게 이런 거 보면 왜 모음이에요? 하지만 이건 실제로 음절 분석할 때 이게 끝이니까. 그래서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처음에 있는 이응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이럴 때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인 거니까 이응 자체가 음값, 소리값을 가진다는 거는 종성이 올 때만 그런 거고, 시험에서 볼 때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초성이라는 말이나 중성이라는 말이나 또는 뭐 종성이라는 말을 볼 때 결국 이게 자음에 속하는 거고 여기도 자음에 속하는 거고 여기만 모음에 속하는 거고, 이게 중학교 때 시험에는 얘를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라고 나오는데 고등학교 시험은 그런 말 안 나와요. 고등학교 시험은 어쨌든 고3 시험은 좀 그런 것들 한자를 좀 섞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운데 첫 소리 이런 말보다는 초성, 중성, 종성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모음 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음절을 위해서는. 자음은 없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얘를 볼 때도 나오잖아요. A를 볼 때 중성 강독은 아, 야, 의. 그러면 이런 거 나오면서 이거 실제로 의문의 수가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라고 얘기해야죠. 두 개가 아니라. 그것만 좀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볼게요. 6쪽. 의문체계는 사실 고3 이건 제가 시험까지는 안 보긴 할 건데 사실 모의고사를 볼 때는 자음하고 모음의 체계는 안 외워도 돼요. 그 체계표를 보여주거나 설명을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6쪽에 있는 동그라미 2번의 자음 분류표를 보거나 그 다음 쪽에 보면 7쪽에 단모음 체계표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모의고사는 당연히 안 외워도 됩니다. 하지만 내신에서 외워야 돼요. 왜냐면 내신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다음 중에서 센 입천장 소리이면서 파차림이면서 된 소리인 것은 이렇게 그냥 나와요. 시험 자체가 가끔은. 그러면 결국 자음체표를 외우고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음체표를 가운데만 외우는 게 아니라 맨 위에 있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과 성대 울림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위에까지. 왜냐면 가운데만 뭐 그 중학교처럼 뭐 바닷속 쪽으로 뭐 포토체크하다 이런 식으로 외우게 되면 이게 어떤 위치에서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비읍 자체가 미음으로 발음되는 거가 나오면 얘가 말 그대로 조음 위치가 바뀐 거야? 조음 방법 바뀐 거야?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 조음 위치하고 그 다음에 조음 방법까지는 다 기억해야죠. 정확하게. 사실 상대 울림은 몰라도 돼요. 근데 조음 방법, 조음 위치는 무조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출문제 몇 번 봤으면 알 거예요. 음문에 나올 때 가끔 그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내신도 비슷하게 나와요. 사실 문법 부분은 내신과 모의고사를 볼 때 차라리 모의고사가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라인들을 보게 보여주는데 내신은 시험범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어미가 뭐다, 뭐 주체가 뭐다 이런 식의 설명들은 모의고사 좀 더 하기 때문에 좀 더 친절한 차라리 모의고사입니다. 자, 다시 이제 처음에 1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음체계. 국어의 자음은 19개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소리를 할 때 발음기관 등에서 공개 흐름이 장애를 받고 나온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모음은 장애가 없다는 건데 이 장애라는 말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꺾임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음을 발음할 때 보면 기역, 니은, 디귿 한 번에 꺾임이 존재하죠. 근데 모음 같은 경우는 아여여 이렇게 되니까 꺾임이 없죠. 그걸 갖고 얘기한 거예요. 시험에서 이런 거 안 내요. 뭐냐면 자음 소리 몇 개고 모음 몇 개야? 이런 건 안 내요. 이건 장난치는 문제니까 그렇게는 안 내요. 대신 자음과 모음의 결정 차이는 뭐야? 선지가 한 정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꺾임 또는 발음의 장애인 차이.
아니면 장애를 다른 말로 뭐냐면 방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우리 알 수가 있죠. 당연히 이 정도 알 텐데. 대사 소리 자체를 보고 그 다음에 된 소리 보고 그 다음 거센 소리를 보면 각자 예를 보면 기역, 쌍기역, 킥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내려올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소리가 강해지는 거죠. 반대로 위로 올라갈수록 약해지는 거고 내려올수록 좀 더 어두운 느낌이 들죠. 물론 그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모음을 어떻게 분야는 다르지만 캄캄, 컴컴 이런 거니까 그런 어두움의 정도를 주는 게 이제 모음 갖고 조절한 거고 얘는 강약에 대한 조절. 이 정도는 알 것 같고. 그리고 가끔 애들 중에 생뚱맞은 애들 중에 뭐가 있냐면 기억이 나중에 이제 얘기했지만 쌍기역을 바뀌면 청가라고 얘기하는 애 있어요. 이건 청가가 아니죠. 그건 공부가 너무 안 된 거죠. 왜냐면 자음치급을 볼 때 얘하고 얘가 따로 돼 있잖아 다. 그러니까 얘도 하나의 그냥 글자인 거고 얘도 하나의 그냥 글자인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는 무조건 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청가는 뒤에서 나중에 음변동할 때 얘기하겠지만 니은 청가 외에는 없어요. 자음은 기본적으로. 학교 지금 변동 들어갔나요? 수업이? 그럼 그 정도까지 아마 들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이번에 보면 나오죠. 장애가 일어난 자리를 조음이치, 장애를 일으키는 방법을 조음 방법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왼쪽에 성대 울림 볼 때 안울림 소리 자체 쭉 나와 있고 울림 소리 쭉 4개 있는데 국어의 울림 소리는 4개가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음에서의 형태가 4개인 거고 만약에 선지에서 우리나라의 울림 소리는 4개이다라고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자음의 형태만 4개인 거고 하나 기억할 거 모든 모음은 다 울림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울림소리의 전체 개수는 25개가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유성음과 무성음이라는 말은 영어는 나오는데 국어는 이 말로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기억은 안울림소리와 울림소리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울림소리 안에서도 비음은 코를 가지고 내는 소리고 유음은 코를 가지고 내지 않는 소리죠. 그래서 그 차이를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시험에서도 지금은 웬만한 학교에서 양수는 치조음, 경국이, 영국이, 흠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 정량 설명들은 그냥 입술 소리. 근데 입술 소리를 이렇게 뭐 두입술 소리 이렇게 나오는 교과서도 있고 그냥 입술 소리 나오는 것도 있고 또는 잇몸 소리, 센입천장, 연입천장, 목청 이렇게 이제 보통 하는데 이 위치들 가지고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연결되는 문제들 나중에 한 번 더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요 이렇게 나오는데 간단하게 정의들만 보러 갈게요. 파열음이란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막았다가 터트리면 내는 소리. 그러니까 파열음의 가장 중요한 말은 터트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파찰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터트리면서도 마찰을 일으킨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거죠. 위에 보면 파열음 있고 파찰 있고 마찰이 있는데 마찰음이 마찰을 일으킨다면 파찰이라는 거는 파열 플러스 마찰이라는 얘기거든요. 섞여있는 소리예요. 그 다음 비음은 입안에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면서 내는 소리. 그러니까 콧소리라는 얘기죠. 그 다음 유음은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 떼거나 잇몸에 전체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흘려보내면서. 그래서 유음을 흐름 소리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사실 비음, 유음 구분하는 거 시험에 안 나오는데 가끔 자음책 이거 부르면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의 정의를 갖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파찰음이란 뭐다, 파열음이란 뭐다, 또는 마찰은 뭐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으니까 일부러 이거 읽고 넘어간 겁니다. 근데 이거 내신에서만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넘어가 보세요. 다음 쪽으로. 자, 그래서 조음 위치에 따른 걸 보면 양수음은 다른 말로 두이수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두이수술이 나는 소리 이렇게 나오는 거고 치조음은 혀끝과 윗몸이 닿아서 나는 소리. 그래서 실제 치유조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잇몸 소리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경국의 음 생입천장 소리라고 나오죠. 그래서 혓바닥과 경국의 생입천장에서 나는 소리. 영국에는 혀의 뒷부분과 영구에서 나는 소리. 근데 사실 경국의 음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음변동할 때 국외음만 나올 거니까요. 거기 통해서 이제 보면 밑에 기역이나 쌍기역이나 얘도 국외음이지만 그래서 실제 정확하게 본다면 국외음만 하는 게 경국외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뒤에서 한번 얘기할 거고 후음은 목청소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대를 막거나 마찰시킨다. 간단한 정의는 이렇고 자 밑에 이제 모음
모음은 소리낼 때 발음 기관에서 공개 흐름이 별다른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온 소리에서 단모음이라는 거는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종 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입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처음과 나중이 달라지는 모음을 얘기한다. 근데 실제로는 이건 이론만 그런 거지 우리가 이종 모음 발음할 때 정말 혀의 위치나 입의 모양이 안 바뀌어요. 왜냐면은 말 그대로 여기 나오는 예를 갖고 이게 이종 모음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실제 우리가 발음할 때 이게 원래는 이렇게 흩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따로따로 해서 이야 이렇게 하면 당연히 따로따로 되는 거지만 누가 그걸 이야라고 발음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잖아 아무도. 그냥 야 이렇게 할 거니까. 근데 원래는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는 거고 천천히 하면 두 개로 구분할 거니까 서로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실제 발음할 때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반모음만 따로 발표하거나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실제로 시험에서 이중모음이란 거는 결국은 하나의 반모음과 하나의 단모음 자체가 합쳐져서 만든 거라서 반모음 자체가 눈에 안 보이는 모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자음과 반모음은 공통점이 하나 생겨요. 둘 다 혼자는 음절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반모음이란 거는 이중모음 안에만 들어가는 건데 이게 좀 시험에서 내신을 치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반모음이란 건 종류가 이하고 오, 우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얘가 시험에서 이렇게 J로 하거나 얘는 W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이런 글자 있으면 이거 안 보여주고 이거 2계열의 반모음이 들어간 거야? 아니면 5계열의 반모음이 들어간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는 반모음이 먼저 오는 거야? 단모음이 먼저 오는 거야? 내신 문제는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있다면 이가 먼저 왔으니까 얘는 단모음 다음에 단모음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단모음이 뒤로 오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로 보게 되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 글자만 유일하게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모음이 뒤로 오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앞에 와요. 대신 우리가 이중모음이 있을 때 반모음으로 나눌 수 있어야지 어떤 계열의 반모음이 들어간 거냐, 말 그대로 2계열인 거냐 5계열인 거냐 이 정도는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꼭 이건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반모음 종류는 이거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른쪽에 맨 위를 보면 왼쪽에 맨 위를 보면 나오죠. 반모음이란 모음과 같이 발음하지만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아주 짧은 모음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중모음에 나는 2계열이나 5계열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반달표 사용한다 라고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글자를 쓸 때는 이중모음만 쓰기 때문에 반모음에 단달표를 붙이거나 이런 거는 시험에서만 구현되는 거죠. 실제에서는 이걸 구현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근데 반모음을 제가 계속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반모음 자체가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음변동할 때 반모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피여, 피여 이런 거 할 때 어가 여가 되면 이거 단순하게 보면 교체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교체된 거야? 이걸 물어보거나 그런 거죠. 그건 뒤에서 좀 더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왼쪽에 그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은 그냥 참고삼아 보세요. 양성모음은 어감이 밝고 센터 모음, 음성모음은 어감이 어둡고 큰 모음. 근데 이건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중세국어 할 때 나오죠. 중세국어 보면 모음자라는 거 기억날지는 모르겠는데 모음자가 양성모음 다음에 양성모음이 오거나 음성모음 다음에 음성모음 오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현대국어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을 규칙적으로 모음절에 쓰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 있긴 있어요. 하나만 음성상징어 정도만 맞춰주는 거죠. 첨벙첨벙, 찰싹찰싹 요 정도 맞춰도 나머지는 아니기 때문에 현대국어 문제를 낼 때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은 안 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참고삼아 본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혀의 높낮이나 원성모음, 평성모음 쓰면 그냥 단어 뜻만 볼게요. 그 전설모음은 혀의 위치가 앞으로 나온다는 거고 후설모음은 혀의 위치가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거고 평성모음이라는 것은 입 모양이 평평한 거고 말 그대로 동그랗지 않은 거죠. 그 다음 원성모음은 입 모양이 동그랗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차이 뿐이죠.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자음체계표와 똑같이 모음체계도 시험에 내신 문제는 이게 나올 수 있어요. 모음 나올 때
다음 중에서 전설모음에서 평소이면서 저모음인 것은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표 안쪽을 외우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전설, 평순, 원순, 고중저 위치도 다 봐야 돼요. 이거 중학교 때 보통 이렇게 외웠을 겁니다. 그냥 키위, 제외, 금붕어, 조어 뭐 이런 식으로 외웠을 겁니다. 아마. 근데 고등학교 제가 그렇게까지 꼭 외워라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외워도 될 겁니다. 왜냐면 이게 모의고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워서 문제가 안 나와 이건. 하지만 내신은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표는 무슨 이유를 써서라도 외워야 돼요. 시험 전날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시험 날까지만 안 까먹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문제를 보고 이런 거 나올 것 같으면 그냥 써놓으세요. 시험지에다가. 아니면 표시해놓고 가거나 그 문제를 먼저 풀거나. 그래야지 이거 괜히 틀리면 짜증납니다. 안 틀려야 되는 문제. 등급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넘어가고 일단은 그 12쪽으로 넘어왔어요. 운동으로. 사실 앞에 있는 의문 문제에서는 많아봤자 두 문제 나오면 많이 나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의문 변동이라는 게 거기 나오죠. 처음에 어떤 의문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다른 의문으로 바뀐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의문 변동의 올바른 발음의 표기는 다연이 있다라고 해서 교체, 탈락, 첨가, 취업 이 네 개가 끝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교체안에 보면 나오죠. 음절의 끝수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만 된소리 다섯 개가 있고 탈락은 다시 자음근 단수나 리을 탈락, 히읗 탈락, 의 탈락, 아어 탈락 나눠둔다. 탈락에서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자음근 단수나냐? 그렇지 않냐? 요것만 고르면 돼요. 그 다음 첨가는 니은 첨가 또는 반모음 첨가. 이 반모음 첨가는 상당히 위력을 발휘합니다. 시험에서. 그냥 변동 중에서는. 실제 모의고사 전체를 보면 사실 변동은 쉬워요. 모의고사 전체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건 따로 있어요. 견문장, 사동피동. 여기 요새 트렌드 문제예요. 3점짜리에서. 근데 변동 3점 주는 경우 없잖아요. 보통. 왜냐면 내신이 아닌 이상은 내신 같은 경우는 이거 발음 안 보여주는데 모의고사는 웬만하면 발음 다 보여주고 이게 교체가 몇 번이라는 거야? 뭐 탈락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이런 걸 물어보니까 문제가 좀 더 쉬워요. 축약은 거센소리 대기라고도 하죠. 다른 말로 자음일 때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밑으로 다시 한번 보는 건데 이런 정도 하나 정도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기억하고 넘어갈 게 있는 게 교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런 거잖아요. A라는 거 자체가 이렇게 그냥 B로 바뀌는 거라서 의문의 수 자체가 변동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첨가라는 거 자체를 보면 말 그대로 0에서 이렇게 하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문의 수가 하나 정도 증가되는 게 맞죠. 무조건. 그리고 탈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1이 있는데 0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문의 수 자체가 하나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축약이라는 거 자체를 보면 말 그대로 1에다가 1을 더했는데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의 수가 둘 중에 하나 날아가는 거니까 얘네들은 마이너스 되는 거고 얘는 플러스 되는 거고 얘는 그냥 0이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면 A하고 B를 더했는데 C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밖에 안 남았죠. 둘 중에 하나 자체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융합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축약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말로 움직이는 거라서 나중에 시험에 보면 하나의 형태만 나오면 좋은데 한 단어에 변동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두 개 또는 세 개 넘어가는 게 많다고요. 하나만 있는 건 시험에 거의 안 내요. 그럼 두 개, 세 개 있을 때 교체가 두 번 일어나면 어차피 변동이 두 번 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의문의 수는 변화 없는 거지만 첨가 두 번 있거나 탈락이 두 번 있거나 추가 두 번 있으면 의문의 수가 두 개씩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라는 얘기죠. 시험에서는. 그런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그 얘기를 해놓죠. 다시 음변도 한 번에 보기. 그래서 교체를 보면 의문 개수의 변화는 없고 탈락일 때는 하나 줄어드는 거고 첨가일 때는 하나 늘어나는 거고 추가일 때는 하나가 또 줄어든다. 그러면 탈락과 첨가가 동시에 일어나면 한 단어에서 의문의 개수의 변화는 제로인 거죠. 그런 겁니다. 결국. 각자 사실 뭐 공부형을 제가 알 수도 없고 이런 얼굴 본다고 저 모의고사 성적 본다고 얘가 이렇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혹시 중간에 하면서 자기가 의문이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건도 얼마 안 되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왼쪽으로 와서 교체부터 보세요. 대치란말은 몰라도 돼요. 대치란말은 안 나와요, 시험에. 자,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뀐다 라고 나오는데 1번에 음절의 끝을 규칙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음절의 끝에 있는 자음이 7개, 즉 기역, 니은, 디귿을 미음, 비음, 이응에 7개로 제한되어 발음된 현상으로 자음근 단서와 더불어 다른 음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에서 일어나는 음변동이다. 실제로 얘는 글자가 하나밖에 없어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 7개 정도는 당연히 외워야 돼요. 사실 문법을 애들이 좀 싫어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화자가 외울 게 없잖아요, 딱히. 근데 문법은 조금 외울 게 필요하긴 해요. 그리고 그 외울 게 엄청 많은 게 아니라 중세국어 제외하면 기껏해 10쪽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외워야 될 개념들은. 근데 단순 개념 갖고 외우는 게 아니라 예문들이 되게 헷갈린 거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보면 어미하고 접수하고 모양 똑같거나 어떤 때는 얘가 동사인데 어떤 때는 형용사가 되거나 순사성형 막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는 10쪽이면 끝나는데 나머지 예문들을 좀 많이 봐야 되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솔직히는. 저도 실제로 재수반 수업해보고 막 그러면 문법 문제 1년이라고 하면 최소 1000문제는 풀어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과제 내고. 그러니까 자단 8페이지 같은 교재 사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사실은 해문제 때려 박았으니까 그 정도는 풀어야죠. 이거 외우기 되게 쉽잖아요. 그냥 뭐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외우면 되니까요. 중학교 때 보통 그렇게 많이 외우죠. 아니면 뭐 그냥 다리만 봐요.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거나 본인 편하신 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 보면 쌍기역이나 키역은 기읍으로 대표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음기관 안에 있는 거는 대표음을 얘기하는 거고 시옷이나 쌍시옷, 지읒, 치읒, 히읗은 마찬가지로 디귿이 대표음인 거고 그 다음 피읍 같은 경우는 비읍이 대표음인 거죠.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기역, 니은, 디귿을 미음, 비음, 이응이 나왔어. 그러면 음변동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이렇게 하기가 나오는데 글자 하나밖에 없어. 이거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는 변동이 그냥 없는 거죠. 그리고 꼭 기억할 거 밑에 연음 나오는데 연음은 음변동이 아닙니다. 왜냐면 연음은 글자의 위치만 변동이 있는 거니까 실제로 글자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변동 안에 연음은 포함되진 않지만 발음에 영향은 줍니다. 그래서 밑에 연음의 정이 나오죠.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뒤에 모음 시작되는 형시 형태소. 형시 형태소라는 게 그런 거 얘기한 거죠. 뒤에 이제 단어할 때 얘기하겠지만 뭐 조선어 어미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보통 형시 형태소니까. 그런 거 올 때는 연음을 합니다. 그래서 무릎에 닦아, 높이다. 그러면 피읍이 즉 종성이 있었던 것들이 초선으로 올라가는 건데 딱 보면 느끼는 게 있죠. 이렇게 볼 때 실제로 예를 보면 그냥 이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항상 머릿속에서 지워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모음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나 이런 게 온 거잖아요. 이렇게 오면 이런 식으로 옮긴다는 거니까 이 정도는 기억을 해야죠. 이게 모의고사는 안 지워도 되는데 내신은 기억을 해야 돼요. 뒤에 반드시 모음으로 오는 형시 형태에서 올 때만 연음을 한다. 왜냐면 시험이 내신일 때는 그냥 이렇게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만 딱 나오고 발음 지운 상태에서 이거 음변은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예문 갖고는 그렇게 잘 안 내요. 다루지 않은 것들은 반드시 발음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내신에서도. 근데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거는 의도적으로 그냥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왜? 미리 얘기했는데 그 정도 니네 알고 있어야지. 이런 거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단어들은 발음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외 것들은 발음을 보여줄 거니까 우리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거는 공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2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뒤에 모음이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 처음에는 음절의 끝을 규칙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연음한다. 그러면 이 겉옷이라는 단어는 최종은 겉옷인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로만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있는 거 걷어낼 거고 맨 마지막에 이것만 보여줄 거예요. 당연히. 시험은 내신이든 모의사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음변동 자체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는 안 보여줘요. 왜냐면 중간에 만약에 이렇게 나올 때 얘를 이렇게 한번 보여줘. 나온 대로 이렇게 보여줘. 그리고 얘를 이렇게까지 보여줘.
그럼 이 문제 누가 틀려요? 그거 딱 봐도 얘 한 번 바뀐 거고 그 다음 뭐 할 거야? 얘 자체가 올라간 거야. 이거 그냥 눈에 보이잖아 다. 보이는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안 보여줘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있어서 이거 운변동 뭐가 일어난 거야? 이렇게만 물어보는 거죠. 최소한 아니면 문제를 어떻게 하거나 이거 운변동 2번 일어난 거다, 1번 일어난 거다, 3번 일어난 거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얘는 뭐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안 일어난 거죠. 왜? 문제의 끝의 규칙 외에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연음은 음변동 자체하고 상관은 없다. 단 발음만 영향 준다. 이것만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세요. 13쪽으로. 나머지 안 있는 거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넘기고 있는 거고. 자, 비음화. 비음화하고 유음화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와요, 시험에. 왜냐면 얘가 제일 많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음변동 자체가 시험에 낸다고 치면 비음화, 유음화 또는 국외음화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률로 얘기하는 거지 제가 선생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잖아요. 확률을 의도적으로 피해가는 분도 있죠.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비음화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볼 게 이런 거죠. 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화. 변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비음 플러스 화. 이렇게 보면 비음 자체가 이렇게 아닌 게 이렇게 비음으로 변합니다. 이런 뜻인 거죠. 대신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죠. 이렇게 변화하는 거는 분명히 음절의 끝의 규칙을 제외한다면 아까 영향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뭔가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니까 분명히 주변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비음이 있어야 돼요. 유음화가 들어갈 땐 주변에 당연히 유음이 있어야 돼요. 국외음화 들어갈 땐 당연히 국외음이 주변에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비음이 주변에 없는데 비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음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비음이 아닌 게 비음 자체로 발음만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걸 하는 건 다 뭐 때문이냐면 이것 때문이죠. 발음 자체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많을 수도 있고. 표의주의 표음제 혹시 처음 들어본 분 있나요? 그러면은 다 들어보긴 했죠. 그래서 실제로 현대국어에 보면 중세국어와 다르게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를 다 적용하는 거죠. 보게 되면. 그러니까 발음 자체로 쓰게 되면 문제가 생겨. 만약에 의사소통에. 그러면 실제로 뭐 하는 거야? 발음과 표기를 구분하는 거고 발음대로 표기해도 문제가 안 생기면 발음 자체를 가지고 그대로 표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나오죠.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이 뒤에 오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뀐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안 봐도 돼요. 이렇게까지 외우지 않아도 되고 먹는다를 보면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가 바뀐 거죠. 그 다음에 받는다를 볼 때도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디귿이 니은을 바뀐 거죠. 단물 같은 경우도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미음을 바뀐 거죠. 그럼 우리가 느끼는 게 있죠. 현재까지는 다 어디가 됐어요? 앞에가 바뀌었죠. 근데 꼭 앞에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단능 같은 경우도 물론 바뀌긴 하고 간만도 뒤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앞에가 바뀌는데 뒤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보면. 그리고 하나 기억할 게 단물까지는 한 번이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데 당능과 간만을 보면 이제부터 변동이 하나씩 더 생기죠. 그러니까 당능은 처음에는 쌍기역이 기고로 바뀌어 음절의 끝소리가 일어나는 거고 두 번째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고 간만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탈락 또는 자음문 단서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 비음화가 일어나는 건데 그럼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뭐만 보여주냐면 이렇게만 보여줄 겁니다. 당연히.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머릿속에 이게 기억나야죠.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 그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고 하는 거죠. 왜냐면 쌍기역이 바로 이렇게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절의 끝의 규칙은 학교에서 별로 중요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시험에서 상당히 위력을 발휘합니다. 왜냐면 이미 음절의 끝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얘가 음운 변동 자체는 몇 번이에요? 교체만 2번이죠. 나중에 시험에 이런 것도 나와요. 교체가 일어났다. 맞는 말이죠. 교체만 일어났다. 맞는 말이죠. 근데 교체가 한 번 일어났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선지들을 잘 봐야 돼요.
교체가 일어났다 또는 교체만 일어났다 또는 교체가 몇 번 일어났다 이런 걸 갖고 내신에서 장난치는 것이 잘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선지에서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 얘는 그런 거지만 두 번째를 볼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탈락이 나온 형태고 그죠? 이거 탈락했으니까 그 다음 여기서 교체가 나오면 시험 선지에서 만약에 여기서 교체가 일어났다 나오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교체는 일어난 게 맞는 거니까. 하지만 교체만 일어났다 라고 하면 틀린 거죠. 그리고 교체도 일어났다 또 맞는 말이에요. 교체가 두 번 일어났다 틀린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잘 봐야 돼 나중에 시험을 볼 때. 왜냐면 엄매를 하면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문장의 의미들을 구현할 때 잘 갖고 노는 문장들이 뭐냐면 보조사입니다. 보조사의 유무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철수가 학교에 갔다, 철수도 학교에 갔다, 철수만 학교에 갔다 다른 의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서 제일 위력을 발휘하는 거는 무조건 보조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그게 실제는 나중에 조사하게 되면 더 와닿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을 보면 비음, 미음, 이음 뒤에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거. 그래서 지금 뭐 남루, 종로, 강릉, 쌍용 이걸 보면 다 이럴 때는 뒤에가 되는 거죠. 혹시 학교에서 그 얘기를 했나요? 이건 제가 모르니까. 동화 자체의 이 방향성에 관한 얘기를 했나요? 그러니까 뭐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 이런 거. 그것도 나중에 이제 뒤에 집어넣을 건데 이런 식으로 바뀌면 즉 뒤에가 바뀌는 거를 순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지금 앞에가 바뀐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바뀌면 이런 거를 역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모의고사 안 나와요. 내신에 가끔 나와요. 그리고 둘 다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상호동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동화의 방향이 기본적으로 우리말에 쓰는 구성과 똑같이 간다. 그게 순행 구성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거하고 역행적으로 간다. 아니면 바뀐다. 이런 게 역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뒤에다 또 집어넣긴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 받침 기역, 비읍 뒤에 연결되는 리을이 니은으로 가면 된다. 라고 해서 비음화의 종류는 결국은 비음이 주변에 이렇게 존재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보면 시험에서 내신만 가끔 물어보는 거. 이렇게만 만약에 내잖아요. 이것도 이렇게만 내잖아요. 그러면 가끔 시험에서 뭘 물어보냐면 교체가 먼저 일어났다. 탈락이 먼저 일어났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오면 먼저 시옷이 나갈 거니까 탈락이 먼저 일어난 상태에서 교체가 일어난다. 이 순서도 내신을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모의고사는 그렇게 안 나와요. 보통 모의고사는 그냥 교체가 일어나고 탈락이 일어났다 이런 것만 물어보는데 가끔 내신에서 되게 뻔한 글자고 학교에서 예를 든 거는 순서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교체가 먼저인지 비음화가 먼저인지 유음화가 먼저인지 끝수가 먼저인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시험에서 내신이니까요. 내신 문제를 보면 약간 좀 치졸한 느낌 가끔 있어요. 몇 문제 정도. 그래서 같은 내신이라 그래도 학교마다 거리 좀 다르고 모의고사와 결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응문들은 어차피 단어까지니까 시험 문제 절반이 의문 문제고 절반이 품사 문제니까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발표돼서 나온 게 있죠. 동화의 방향에 따른 분류. 순행동화는 뒤에 의문이 앞에 의문에 영향을 받아 그와 비슷하거나 같게 소리나는 현상. 그래서 뒤에가 변하는 걸 순행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 문학 시간에 배우죠. 순행적 구성이라는 게 시간의 흐름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바뀐다는 얘기죠. 왜냐면 우리가 글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거니까요. 그 다음 역행이라는 거는 앞에 의문이 뒤에 의문에 영향받아 그와 비슷하거나 같게 소리난다. 그래서 얘는 국물, 신라를 보면 앞에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건 두 개 동시에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비음화이면서 순행이야. 유음화이면서 순행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내는 거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동화의 정도에 따른 분류는 뭐냐면 완전 동화는 두 개 그냥 소리가 같아지는 거. 불완전은 소리가 다른 걸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반문이나 난로 같은 경우 둘 다 똑같이 미음이나 니은으로 리을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역행이면서 완전 동화인데 반문은 비음하고 난로는 유음화인 차이가 있는 거죠. 불완전 동화는 소리가 비슷하지만 다른 소리예요. 그래서 국물 같은 경우만 예를 들면 이음과 니은이기 때문에 불완전이면서
역행이면서 비음화이다.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만 묻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서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 밥물 지금 국물 갖고 했으니까 국물 그러면서 이거 좋은 위치가 바뀐 거야? 방법이 바뀐 거야. 이렇게 같이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들이 막 섞여 있어요. 막 두서없이. 그래서 자음체계 배우를 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지금 외우는 게 아니라 시험 전날만 외우면 돼요. 자, 유만은 좀만 쉬었다 할게요. 책의 표대로 본다면 결국 비음은 미음, 미음, 이응인데 유음은 리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훨씬 더 편해요. 말 그대로 리을이 아닌 거를 리을로 발음하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보면 설령, 한라산, 찰나, 달나라 다 하나씩밖에 없어요. 결국 리을 주변에 있는 거고. 근데 물란리을 보면서 특이한 게 유음화가 두 번이라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유음화, 즉 횟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닳는과 한련을 보면 처음에는 탈락이 한번 일어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유음화, 한련 같은 경우도 탈락이 일어난 상태에서 유음화 이런 거니까 위에 있는 하나씩 나오는 거 거의 시험에 나올 일이 없고 통상적으로 이제 결국 답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거는 다 두 번 정도씩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히읗 탈락이든 자음분 단순하든 탈락이라는 개념은 같지만 두 개가 좀 미묘하게 다른 건데 뒤에서 한번 볼 거고. 그 다음 국외음화. 국외음화는 나오죠. 디귿이나 티읕이 모음이나 반모음이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났을 때 국외음 지읒 지읒으로 발음되는 현상. 그래서 교체 즉 음절의 끝술 교체나 비음화나 유음화나 국외음화 댄소리대기 등 유일하게 조음 위치가 바뀌는 음 변동이다. 그리고 또 차이가 있어요. 뭐의 차이냐면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 세 개를 같이 볼 때 지금 보게 되면 비음화나 또는 유음화나 이런 걸 보면 자음 자체의 영향 자체를 받게 돼 있어요. 왜냐면 주변에 비음이나 유음이 있는 거니까. 근데 국외음화 같은 경우는 자음의 영향이 아니죠. 왜냐면 지금 결국은 얘나 얘가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국외음으로. 그럼 얘는 모음이죠. 그래서 국외음화는 여기 나온 대로 조음 위치가 바뀌는 것도 있지만 모음의 영향을 받는 것도 있어요. 이걸 왜 굳이 모음의 영향을 받냐면 얘네들과 이가 발음되는 우리 국어국에도 위치가 비슷해요. 그래서 지읒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얘도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D 앞으로 나오죠. 그러면 조음 자체가 발음되는 위치가 비슷하면 발음하기가 좀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모음에 영향받는 유일한 거고 꼭 기억할 거는 얘가 두 가지죠. 말 그대로 단모음이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뭐가 나올 때도 있고 단모음이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모음은 눈에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모음은 바로 눈에 안 보이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쪽 모음을 보고 실제로 거기에 2계열의 반모음인지를 판단해야죠. 당연히.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거나 이런 식으로 온다면 여기에는 이에다가 어가 오거나 아니면 이에다가 아가 오거나 그러면 얘는 반모음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억할 거는 반드시 두 개 다. 그 다음 뒤에 반드시 뭐가 나온다?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형식 형태가 나온다. 형식 형태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냐? 이런 의미 자체가 없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보여야 되는 거긴 하지만 어미나 접사나 조사나 이런 것들이 형식 형태에서 기본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밑에 보면 다음에 하나 더 보면 부지나 밭이나 이걸 보면 1번과 2번에서 디귿 계열은 지읒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 티읒 계열은 치읒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3번이겠죠.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는 붙여 얘를 보면 실제로 이에다가 어가 되는 건데 반모음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뒤에 있는 단모음악까지는 설명을 안 해요 우리가. 근데 국외음악 자체 이렇게 구현된다까지만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와 같이 볼 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거 있다. 가 나오거나 이건 시험에서만 좀 나온다는 거. 또는 이렇게 나올 때 얘네들은 실제로 이렇게 치랑이거나 또는 이렇게 후치불로 발음이 나온 다음에 다 틀리는 거죠. 얘네들은. 왜냐면 분명히 중요한 게 형식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형식 형태 될 수가 없는 게 이걸부터 좀 이렇게 나눠보면 얘는 바뀌라는 말에다가 이란이 결합된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숙지란 글자에다가 이불이 결합된 건데 이란은 파여있는 그 홈이나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거나 그런 거라서 얘도 둘 다 뭐냐면 명사예요. 정상한 말은 실질 형태에서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 때는 국외음악 발음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할 게 여기 반모음 2도 국외음악에 포함될 수 있다. 그 다음 반드시 형식 형태에서 나와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발음할 때 이게 뭐냐 반미랑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햇님을 여기 사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얘가 바로 이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음절끝 수격증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청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절끝 수격증 디귿 일어나고 디귿만 일어나고 청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런 거 두 개를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일단 처음에 음끝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얘가 바로 니은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청가 들어가는 상태에서 다시 또 비음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니까. 순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보면. 그러면 교체 자체가 한 번 일어나고 여기서 교체 또 한 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청가만 한 번 일어나는 거죠. 굳이 얘기하자면. 근데 어쨌든 실정에서 나올 때는 구경을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자체가 뭐 음변동이 하나만 있으면 더 편한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안 나와요. 잘. 이것도 의도적으로 지금 막 2개짜리, 3개짜리 막 이런 것들 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다 시험에서. 그래서 반모음은 음변동 안에서도 이미 위력을 발휘하는 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잠깐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국외음악의 추가 내용이라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추가 내용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붙이다. 처음에는 얘도 자음 축약이 일어난 상태에서 붙이다 해서 국외음악이 일어나는데 가끔 이거 의문을 제기하는 애도 있어요. 그리고 잘 보는 거. 붙이다를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얘가 먼저 축약이 일어나요. 그래서 붙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티읕 자체가 이를 만나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데 가끔 애들이 질문하는 건 이것 때문이에요. 분명히 해돋이나 또는 거기 나오는 가치를 보면 해에다가 덧다가 붙은 거고 닫다가 이가 붙인 거니까 기본적으로 형태소리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서로.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형태소리를 두 개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인데 왜 국외음악이에요? 라고 질문하는 애 있어요. 타당한 질문이에요 당연히. 근데 여기에 집중하면 우리가 못 보는 게 여기를 봐야 돼요. 처음에 보면 이거는 북단한만 하고 티만만 하고 다가 따로따로 형태소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는 얘하고 얘가 따로 있는 형태소란 말이에요. 원래 원음에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합쳐진 거지만 원래 원음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결국 이렇게 국외음악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보면 축약이 들어간 상태에서 국외음악이 일어나는 경우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외음악이 앞에 있는 비음화나 유음화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그래서 얘가 통상도 시험 되게 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변동 문제가 국외음악 따로 문제 나오고 유음악 따로 나오고 비음악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문제 안에 같이 다 섞이는 거죠. 한 문제 안에서 하나는 뭐 비음악, 유음악 이런 거 보여주고 또 하나 선제에서는 뭐 국외음악 보여주고 또 하나 탈락 보여주고 이래서 이게 문제 안에서 종합적으로 나온다고 봐도 돼요. 항상 보게 되면. 자, 그리고 이제 주의해 보면 나오잖아요. 방금 얘기했듯이 국외음악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바로 밑에 나오죠. 복합어, 합생어나 파생어에서 받침 디귿이나 티귿이 다음에 이로 시작되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을 때는 국외음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반니랑 혼리불로 한 건 방금 얘기했듯이 얘네들은 형식 형태가 오는 게 아니라 실질 형태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 밑에 한 음절 안에서 국외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견디다는 견디까지가 하나의 형태소잖아요. 그 다음에 잔디는 그냥 형태소가 하나죠.
느티나무는 늑티와 나무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볼 때 뭐예요?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부계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형태소가 분류되는 상태에서만 나오는 거죠. 근데 과거 이게 단어로 볼 때 이렇게 나온 데 있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온 데도 있어요. 과거에 보면 문장이 이렇게 나온 적 있어 한번. 이럴 때 얘는 이거하고 다릅니다. 이때 이라는 명사잖아요. 근데 이거는 밭과 논을 경작하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랑은 실제 형태소가 못 돼요. 그럼 이럴 때는 뭐 해야 돼요? 밭이랑 논을 준비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이랑이라고 해도 단어로 볼 땐 얘가 실제 형태소지만 이렇게 때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얘가 형식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으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이럴 때는 형식이에요. 근데 반미랑을 가자라고 한다면 그때는 실질 형태소겠죠 또. 그러니까 문장이 나올 때도 가끔 있어요 시험에. 이렇게가 안 나오고. 근데 과거에 이거 애들 좀 낚였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애들 입장에서 모양이 똑같은데 쓰임이 다른 거죠. 그래서 모양이 똑같은데 품사가 그때그때 다를 수 있거나 아니면 모양이 똑같은데 어떤 건 어이고 어떤 건 접사이고 그걸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영어보다 조금 복잡해요 문법은 당연히. 자 다시 이제 왼쪽에 된소리 대기를 봐보세요. 된소리 대기는 된소리가 아닌 거 된소리를 바꿔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치읒 얘네들은 딱 봐도 된소리가 원래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된소리 대기는 된소리가 있는 애들의 된소리를 바꿀 수 있는 거지 히읗같이 된소리가 없는 애는 된소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 쌍이읒은 없잖아요 지금은. 과거는 있었다고 쳐도. 그래서 실제로 왼쪽 다음에 오른쪽에 암기를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된소리 대기는 첨가 가나 교체이다. 되게 뻔한 거지만 써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구공부가 안 된 애들은 당연히 기억이 쌍기역되면 하나 더 붙었으니까 첨가 아니야? 정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의도들이고 붙여놓은 겁니다. 일부 설명을. 그래서 교체라는 거 안에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음절 끝소리, 된소리 이렇게 5개가 교체이다. 이렇게 알고는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은 이제 넘어가세요. 탈락으로. 지금까지는 보면 다 표기하고 발음이 조금씩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뭐냐면 표기 발음이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고 조금 왔다 갔다 그래요. 탈락이라는 건 크게 보면 결국은 처음만인 모음이 탈락하는 건데 그래서 나오죠. 둘 이상의 음절이나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 음절이나 음문이 없어진다. 그래서 음문의 개수가 하나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잘 봐야 될 건 뭐냐면 1번에 있는 자음군 단순화하고 밑에 있는 히읗 탈락이에요. 이 두 개는 조금 잘 보긴 해야 돼요. 이 두 개에서 좀 많이 나와요. 처음에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 끝에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고 나머지 하나만 발음된다. 콧받침, 쌍받침, 겹받침 이런 건 알잖아요. 콧받침은 받침이 하나인 거고 쌍받침은 쌍이읒 이런 것들 얘기한 거죠. 쌍디귿. 그 다음 겹받침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만약에 혀가 두 개만 발음이 가능할 건데 혀가 하나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발음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로 발음을 통일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는 반드시 겹받침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 거를 자음군 단순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탈락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험에서 자음군 단순화를 단순하게 탈락이라고 얘기해도 맞는 말이에요. 자음군 단순화라고 얘기해도 맞는 말이고. 근데 밑에 2번에 볼 때 자음군 탈락 나올 때 리을 탈락이라는 말은 탈락이라는 말 써도 되지만 여기서 자음군 단순화 쓰면 안 되죠.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일 때만 이런 거고 자음 탈락일 때는 자음 자체가 탈락되는 거죠. 근데 리을 탈락 보면 느끼는 게 있죠. 아예 표기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2번에 보면 나오죠.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 자체가 끝소리 리을이 니은 디귿 시옷 치읒 탈락한 현상 해서 여기에서도 탈락하는데 조금 여기서 시험에 잘 나왔던 게 뭐냐면 그것만 따라 표시하세요. 여다지
마소, 부사, 바느질 이 네 개는 꼭 기억하세요. 이거 네 개가 기출문제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볼 것 중에 하나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이것도 리을 탈락이에요. 왜냐면 이게 딱 봐도 아들이란 말이니까 임자체가 되면서 이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또는 비슷한 걸로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도 아니 이런 것도 똑같이 리을 탈락이에요. 왜냐면 이것도 딱 봐도 빠르다가 중요한 소리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리을 탈락을 보면 진짜로 표기에서 탈락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마수라는 걸 보거나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데 말가수를 합칠 때 왜 탈락하냐면 이게 좀 더 발음하기 편해서 그런 거 뿐이겠죠. 말소보다 마소가. 부삽이라는 건 뭐냐면 불가삽이 합쳐진 건데 사실 이때 부삽은 그냥 모동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는. 진짜 불이라는 삽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 다음 히읗 탈락을 보면 이런 말 나오죠. 히읗 자체가 탈락하는 건데 이게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나은이나 좋아나 쌓이다나 달아나 싫어나 아는까지를 볼 때 다 뒤에가 뭐가 나와요? 히읗 탈락의 정의처럼 모음이 시작되는 어미나 전미사가 온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잘못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잘못 써놓은 게 이거예요. 지금 끌래하고 지금 끌면을 보면 이거 제가 바꿔야 되는데 일단 교재가 나온 상태에서 나중에 제가 따라가서 이렇게 못 고쳐놨는데 고쳐드릴게요. 얘를 보면 발음은 맞아요.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끌래 형태가 나오고 최종적으로 이제 끌래 이렇게 나오고 이때 끌는 같은 경우도 끌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둘 다 이렇게 히읗 탈락 써 있잖아요. 이거 지워야 돼요. 히읗 탈락이 아니에요. 지우셔야 돼요. 그거. 이거 제가 지워놔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거기 지우시고. 왜냐면 얘네들을 보면 뒤에 뭐가 돼요? 자음으로 시작되는 것들이 왔죠. 그러니까 모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자음으로 시작되는 게 올 때는 둘 다 히읗 탈락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다음은 단순하기 때문에 이거 써놓으셔야 돼요. 이거 잘못된 건 이거 꼭 고쳐놓으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이걸 다 외우는 게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이게 자음근 단수나 히읗 탈락에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모의고사는. 아니면 나올 때는 반드시 히읗 탈락은 뭐 한다? 모음으로 오는 접사나 어미가 올 때만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내신은 안 해요. 내신은 안 하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꼭 히읗 탈락은 뒤에 모음이 와야 된다고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히읗이 탈락하는데 뒤에 모음이 안 온다면 그럴 땐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자음은 단순화가 되는 거죠. 이게 내신이 이래서 좀 짜증나는 게 있어요. 짜증난단 말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삑하는 게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는 그렇게까지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 차이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외 나머지 거는 크게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넘어가 주시래요. 뒤에 모음 탈락으로. 자, 모음 탈락은 당연히 모음 자체가 날아가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 얘도 뭐예요? 아예 표기에서 바뀌죠. 그래서 어간의 끝모음 의가 아오르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아오르 시작된다는 얘기는 모음 시작되는 어미라는 얘기잖아요. 모음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한다라고 했는데 시험이 이게 만약에 이렇게 보여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온 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일가에다가 이렇게 어간에서 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다 보여주면 딱 봐도 이렇게 의 자체가 탈락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시험에서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이걸 누가 틀립니까? 이거 딱 중학교 3학년도 다 눈치챌 텐데. 그러니까 시험은 뭐만 보여주냐면 얘만 보여줘요. 그래서 모음 탈락에서 우리가 이 모음 탈락만 가지고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단어의 기본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떠 같은 경우가 원래 기본형이 떠다가 아니라 뜨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딱 봐도 아 의가 날아갔구나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어의 기본형을 모르면 모음사라는 문제를 맞추기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따라라고 나올 때도 기본형은 따르다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아가 되면서 의가 날아간 거죠. 그 다음 썼다 같은 경우도 쓰다가 기본형에다가 어시 들어간 거죠. 그 다음 커서도 크다에다가 어서가 된 거니까 이 네 개는 전부 다 기본형을 갖고 판단할 때 날아간 겁니다. 근데 이런 것 중에 조금 자주 나왔던 거는 사실 의탈락이 얘네 중에 자주 나온 건 이 네 개가 아니에요. 이 네 개보다 조금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담그다에다가 가끔 아가 나와서 담가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좀 많이 나왔던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얘 딱 봐도 담그다 형태에서 이거 그대로 갖다 붙은 거니까 의탈락하는 거잖아요. 얘하고 뜨다는 좀 많이 나오고 나머지는 좀 빈도적으로 적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 보면 아어 탈락인데 동음 탈락이라는 거는 뭐냐면 똑같은 게 두 개 나올 때 하나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간의 끝모음 아나어가 아어를 했을 때는 어미와 어울릴 적에 연속으로 이어지는 동일한 모음 중에 하나가 탈락한 현상이다. 그럼 이것도 그냥 가라고 했을 때 기본형이 가다에다가 아가 붙은 걸 알아야죠. 가다도 마찬가지 기본형이 가다에다가 아시 되면 아가 두 개 온 거니까 이럴 때는 불필요하게 두 개 온 거니까 줄이는 거죠. 그 다음 나서다가 기본형에다가 어가 붙으면 어가 두 개니까 이때는 어 탈락한 거고 나서다도 마찬가지 어가 두 개 온 거니까 하나 탈락하는 거니까 반드시 모음 탈락은 아까 의 탈락과 똑같아요. 기본형을 모르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기본형 모르고 이렇게만 그냥 딱 나오면 이거 탈락된 게 아예 안 보이잖아 눈에. 그러니까 반드시 기본형을 가다라고 알고 있고 거기다가 아가 붙어서 나왔구나 이런 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보면 첨가 내려가세요. 사회설이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첨가는 의문이 새로 생긴다고 해서 하나 늘어나는 거니까 의문 개수가 하나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 니은 첨가, 반모음 첨가라고 보면 니은 첨가는 자음 첨가죠. 자음 첨가의 종류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합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나 반모음으로 시작할 때 니은 소리가 덧난다. 맨입, 남존여비, 늦여름, 물약 이렇게 네 개가 나오는데 사실 처음에 두 개까지 별거 없는데 세 번째부터 좀 헷갈리죠. 세 번째 거를 이제 보게 되면 늦여름은 처음에 음절이 끝을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늦여름에서 니은 첨가 일어나고 마지막에 비음화 일어나고 음문변동이 세 개짜리 나오죠. 물약 같은 경우도 니은 첨가 다음에 유마 나오는데 이게 그래서 물약이 잘 봐야 될 게 약속이 딱 좋아요. 예를 보면 시험에는 이것만 보여줄 거잖아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시험에서 이걸 갖고 잘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음변동이 한 번만 일어났다. 아니면 첨가만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잘 나오면 딱 좋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가 방금 여기대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분명히 니은 첨가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면 이렇게 마지막에 나와도 첨가만 일어났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니은 첨가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한번 해서 여기서 첨가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는 교체라고 하든지 유음하라고 하든지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개 같이 써본 건 뭐냐면 시험에서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으니까 특히 교체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도 돼요 시험에. 그래서 교체 안에는 유음화, 부계음화, 음절의 끝을 그치, 비음화, 된소리 4개가 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에서 지네 멋대로 써먹어요. 어떨 땐 교체, 어떨 땐 유음화, 어떨 땐 교체, 어떨 땐 부계음화 이렇게 써먹는 거니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도 이거 비슷하게 나왔던 것도 이거예요. 이것도 잘 나와요. 이것도 최종 발음은 불기억이에요. 근데 처음에 얘가 이것처럼 바로 갈 수 없으니까 불여우됐다가 이거 영향받아서 이렇게 바뀐 거겠죠. 정말 시험에만 나온다는 거죠.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말을 보면 이런 문법 문제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정말 시험에만 써본 단어들이 꽤 있어요. 한니랑 혼니분 이런 것도 시험에만 쓰지 엄마가
우리가 지금 농촌도 아닌데 반이랑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 누가 요새 이불을 혼입을 이런 얘기 써요. 그냥 얇은 이불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지. 그리고 누가 이런 말 씁니까? 넌 정말 불려갔구나. 이런 말을 누가 씁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험은 시험대로만 쓰는 단어가 따로 있다는 걸 기억을 해줘야 돼요. 평상시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능력과 시험을 잘 보는 능력은 다르다는 거죠. 기본. 저도 말은 잘 못해요. 이건 직업으로 그냥 하는 말이고 집에서는 저도 말 안 해요. 저도 그냥 수업을 하는 거니까 지금 막 말을 하는 것 뿐이지 성격 자체가 저도 극내성이라 사람들과 말하는 거 싫어해요. 근데 제가 입을 다물 수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고 나중에 니네들도 그렇게 살겠죠? 어차피 성격은 바뀌고 나중에 뭐 면접 가서 저는 대답하기가 좀 힘듭니다.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럼 탈락할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니은 첨가를 보면 위에 있는 탈락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반모음 첨가를 같이 볼 때 좀 느낀 게 있어요. 반모음 첨가는 밑에 보면 나오잖아요.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아우로 오는 어미가 올 때 반모음 소리가 덧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기어 라고 되어 있는데 기여 이 하나만 그냥 볼게요. 그러면 실제로는 원칙과 허용이란 말인데 기어가 만약에 이게 뭐 기다에다가 이렇게 어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오면 이거 음면도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원칙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시험에서 뭐가 헷갈리냐면 교체하고 선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딱 봐도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교체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기 딱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이게 교체가 일어났다가 또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글자는 이에다가 어가 결합된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반모음 자체가 실제로 첨가됐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시험은 이게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이렇게 되면 지금 얘는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반모음은 분명히 눈에 안 보일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시험에서 이거를 이렇게 나온 거를 얘가 실제로는 이거 나눈다 이걸 다 보여주면 이 문제 누가 틀려요? 그리고 이종모음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하나는 반이고 하나는 반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는 실제 안 쓸 거니까 그거만 보여줄 때 꼭 같이 기억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모음 첨가는 좀 짜증나는 건 뭐냐면 눈에 안 보여요. 잘. 그리고 원칙만 나올 때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원칙이 아닐 때 나올 때 늘어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끔 문제를 물어볼 때는 단모음이 먼저야, 반모음이 먼저야 이런 거 물어볼 거니까 이렇게 순서를 기억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지 얘가 반이 먼저이고 반이 나중이니까 이렇게 첨가가 올 때 반모음이 먼저 나온다 아니면 반모음이 뒤가 나온다 이런 선지들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낼 거면 단순히 첨가 있어 없어 이렇게 안 내고 순서가 어떤 게 먼저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노멀하게 내고 싶으면 첨가 있어 없어 이렇게 되는 거고. 문제 자체가 시험 범위가 적잖아요. 사실은 단어밖에 없으니까 시험 범위 솔직히 적어요. 학교 만약에 수능 특강 갖고 수업을 한다면 딱 2주면 다 끝나요. 학교에서 단어까지. 수능 특강 보세요. 단어까지 설명이 한 5초밖에 안 돼요. 기껏해야. 이걸 학교에서 주구장창 뭐 얼마나 합니까? 만약에 예문을 다 빠지면. 근데 문제 맞춰주면서 하니까 좀 길어지는 것 뿐이지. 그 얘기는 시험 범위 자체가 되게 적기 때문에 하나 안에서 말 그대로 응변동만 10문제, 12문제, 단어 문제만 10문제, 12문제 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복잡한 게 몇 문제 섞이고 그게 이제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가 되는 거죠. 보게 되면. 그걸 위해서 쭉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좀 넘어가 보세요. 자, 축약. 이런 거 나오는데 축약은 마찬가지나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 앞뒤 형태의 소나 두음소가 음절이 한 음소나 음절도 줄어든 현상이다 해서 자음축약. 다른 말로 거센소리라고 되게 하고 말하는 건 뭐냐면 자음 자체 예사소리가 두 개가 만나 전부 다 거센소리를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서 자음축약과 거센소리 대기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자음축약 말 또는 축약말을 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거센소리 쓸 때도 있겠죠. 히읗은 꼭 뒤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끊기다를 볼 때도 이미 앞에 나왔잖아요. 히읗이. 그 다음에 옳지도 앞에 나왔죠. 근데 잡히다하고 낙하다는 뒤에 나왔죠. 그러니까 히읗은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거센소리로 원래 바뀔 수 있는 글자들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역과 디귿과 비읍과 지읒은 원래의 거센소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그 다음 모음 축약은 연속된 두 개의 단모음이 하나의 이종 모음으로 발음된다 해서 이하고 어 자체가 지금 보면 가죠. 줄었죠. 그 다음에 줄이여 이하고 어가 줄었죠. 되어 줄였죠. 꿰떠 줄였죠. 하지만 여기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가지어를 가지고 있을 때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학교마다 설명이 좀 그렇습니다. 게 보세요. 이거 지금 이하고 어는 이렇게 글자 나오는데 이 글자도 이하고 어잖아요. 솔직히 이거 축약이 아니에요. 축약이 아니죠. 그죠? 왜냐면 여기도 두 개, 얘도 두 개잖아요. 축약이 아니죠 이거.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볼 게 있죠. 여기서는 얘도 단모음이고 얘도 단모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얘는 당연히 아까 반모음은 우리 두 개밖에 없잖아요. 2하고 5하고 이렇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얘는 뭐가 돼요? 반모음이지만 얘는 이제부터는 이중모음과 반이죠. 그래서 얘를 뭐냐면 실제 시험에서 축약이 아니라 교체로 봐요. 교체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지금 여기 축약으로 지금 넣어놨지만 교체도 안 하는데 이거. 이해됐죠? 왜냐면 바뀌었습니다. 이 추세가 바뀌었어요. 이거 옛날 거라서 그런 거고 이게 사실은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평가원 쪽에서는 얘를 교체로 해서 보자라고 지금 바꿔나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이걸 추격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교체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작년도 개학은 전부 다 이거 교체 얘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거 거의 다 교체로 얘기할 겁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우리 선생님은 내신에서 나는 이거 추격으로 본다. 그럼 그냥 추격으로 봐야 돼요. 그때는 학교 선생님 왕이니까요.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설명했으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건데 모의고사와 내신은 경이 다르잖아 조금. 학교 선생님이 눈이 그림이 아닌데 나는 그림을 한다 무조건. 그럼 그냥 그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통상적으로 모의고사 문제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음면허에서 좀 먼저 고려할 것 이런 말이 한번 나오죠. 그죠? 그래서 보통 받침, 혹받침이나 쌍받침이 나올 때는 음절의 끝을규칙 자체, 즉 교체가 적용된다. 그 다음 예외가 나오죠. 연음과 국예음안의 예외이다. 그리고 연음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변동은 아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자음 축약도 마찬가지로 축약되는 것들은 바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에 거치지 않죠. 그 다음 니은청가 이번에 보면 복합어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뒷말이 이어로 시작할 때 니은청가 쓴다는데 복합어라는 거는 결국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합성 파생어는 단어할 때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안 할 건데 복합어를 아닌 말을 뭐라고 얘기해요? 단일어로 얘기하죠. 단일어일 때는 이거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면 영향을 받을 게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복합어일 때는 원래 하나짜리가 두 개의 글자 형태를 볼 때 두 개의 어떤 게 하나로 합쳐지는 단어 인정될 때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실제로는 지금 보면 혼리불이나 반리랑 이런 거 볼 때도 헷갈릴 수 있는 게 사실 아까 뭐 나오긴 했지만 하나 그냥 요거만 보는 거면 이런 거를 볼 때 어쨌든 최종 발표되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걸 보면 디귿 자체를 거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먼저인 건지 니은청가 먼저인 건지 알 수가 없잖아 사실. 물론 무조건 맨 마지막에 디음안은
무조건 맨 마지막이라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게 있어야 얘를 바꿔줄 거니까요. 쉽게 그냥 풀네임으로 다 보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실제로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니까 기음하는 무조건 맨 마지막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디귿 자체가 늘 돼야 되는 거니까. 대신 지금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건지 첨가가 일어나야 되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학교에서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올 때는 아까처럼 되게 명확할 때는 순서를 물어볼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시험에서 끝소리가 먼저야, 첨가가 먼저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대신 기억할 거는 여기에는 뭐 한다? 이게 음끝이고 이게 첨가라면 시험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는 교체 자체와 첨가가 일어났다. 이러면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가끔 보면 뒤에 아까 숫자를 얘기할 때 있잖아요. 숫자가 나올 때 잘 봐야 돼요. 만약에 교체 자체가 한 번 일어나고 첨가 자체가 한 번 일어났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건 틀린 말인 거예요. 왜냐면 교체가 지금 두 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은 분명히 다른 말이 될 수 있어요. 시험에서는. 물론 이렇게 숫자를 거론하는 것들은 모의고사는 안 나와요. 모의고사는 단순하게 이렇게 나오죠, 일부러. 왜냐면 문제를 애들한테 힘을 들게끔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들이는 문제는 중대국어에 있거나 사등피동에 있거나 경문장에 있는 거니까요. 근데 내신에서는 충분히 이런 거 낸다는 얘기예요. 왜? 범위가 너무 좁으니까요. 어떤 학교도 문법 문제 낼 때 처음부터 아예 문장 성분까지 다 시험 보면 이렇게는 안 해요, 잘. 그러면 기말때 낼 게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중대국어밖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의 다 웬만한 학교들이 단어에서 끊어주고 나중에 문법 요소하고 문장 성분만 기말범위. 중대국어는 포함한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기말범위는 중대국어를 포함하면 좀 더 늘어나는 거고 아니면 좀 준 거예요. 보기는. 근데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는 순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개수들만 물어보거나 이런 형태들만 묻는다는 거죠. 가볍게. 이게 나중에 보면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에 좀 문제가 겹치는 게 있을 겁니다. 왜냐면 기출문제를 제가 이쪽으로 편집을 하면서 갖다 집어넣은 거라서 앞에서 풀 문제가 뒤에서 3차 형태에서는 겹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고 복습하라고 그런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 거 4차는 솔직히는 다 그냥 주관식으로 채우는 거는 의도적으로 시킨 거예요. 원래는 잘 안 넣으라고 했는데 작년에 이거 프린트를 해서 다 일부러 채우게끔 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는 좀 같이 봐야 될 거고요. 시간 좀 애매하네. 33쪽 이제 잠깐만 넘겨보세요. 형태에서 다. 시험에서 우리가 그 정도는 알 겁니다. 처음에 보면 이런 거잖아요. 의문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형태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문제를 보고 뭐 변동 보면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의문 문제가 결국 얘 모르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 아까 형식 형태에서는 나왔잖아요. 이거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의문 문제 자체가 의문을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기들까지도 안고 가줘야 돼요. 시험이라는 거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의문만 시험에 내는 학교가 없어요. 왜냐면 이것만 내봤자 얘를 모르거나 얘를 모르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이거 나올 때 우리들이 보통은 조사나 어미나 접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이미 의문 문제 나올 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아까 실질이나 형식 얘기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의문을 그냥 본다는 거는 중학교 딱 1학년짜리, 2학년짜리 문제가 되는 거죠. 고3 문제는 여기까지는 하면 같이 가요. 근데 나중에 문장 성분을 볼 때도 결국은 또 같이 가죠. 왜냐면 관형사, 관형 이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장 성분 이제 혹시나 기말고사 볼 때 느낀 게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얘도 안 돼. 같이 가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여기서 동사용사, 서술어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특히 여기는 제대로 해야 돼요. 기말고사를 위해서라도 형태를 보면 그건 이해됐죠? 자, 33쪽은 오늘 안 들어갈게요. 이것까지 들어가는 건 중간에 이제 멈출 거라서 여기는 금요일 날 같이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은 좀 빨리 할 거예요. 하면서 이제 문제는 1차 문제는 다섯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문제까지는 수능 특강 문제이기 때문에 다섯 나올 건데
3차부터는 골라서 설명할 거예요. 그거 뭐냐면 질문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물리적으로 한 달 동안 이 실험을 다 할 수 없잖아요. 이거 지금 교재가 일부러 다른 거는 안 만들기 위해서 좀 두껍게 간 거예요, 교재 자체를. 근데 이제 3차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한 문제라고 각자 질문 받을 거니까 4차는 사실 질문이 없습니다. 4차는 그냥 다 주관식이잖아요. 이건 그냥 하고 맞추면 되고, 해설지는 일부러 박아놓긴 했는데 해설지가 그렇게 친절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래서 보면 그런 식으로 구성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는 일단 설명이 있어도 다 들어가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